부부나 연인 사이에 성격 차이 때문에 고민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신과 다른 점, 나와는 다른 성향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였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사랑하는 이유가, 그 사람을 사랑했던 이유가 나중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가 된다라고도 합니다. 사랑했던 이유가, 미워하는 이유가 왜 될까요? 왜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의 그 장점이, 그때는 그렇게 사랑스럽고 매력적으로 보였던 그 점이 사랑이 진행되고 사랑이 안정기로 접어든 이후에 그게 나를 불편하게 하고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요인이 될까요? 철수와 영희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철수가 여행 계획을 짭니다. 철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여행 가기 전부터 기차를 탈지 비행기를 탈지 아니면 차를 가지고 갈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느 호텔에서 자고 박물관 구경을 갔다 나오는 길에 점심을 먹고 저녁에는 분위기 좋은 카페를 가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세우면서요, 철수 같은 유형은 혹시 그 계획이 현지 사정으로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랬을 때 박물관을 못 가게 됐을 땐 그럼 미술관을 간다든지 이렇게 다른 플랜까지 짜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는, 그게 습관이 된 유형인 거예요. 틀을 정해놓고 그 틀 안에서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영희는 아닙니다. 영희는 여행을 가면요, 목적지만 정해지면 일단 여행지로 출발합니다. 때로는요, 숙소 예약도 안 해요. 숙소를 못 잡아서 고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행의 묘미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형이거든요. 누가 나쁘고 누가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그냥 다른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여행을 가기로 하고 철수가 계획을 전부 세웠습니다. 세워놓고 여행을 갑니다. 첫 번째 그 여행지로 박물관 구경을 가기로 했는데, 박물관에 가는 도중에 영희의 눈에 공방 체험장이 보이는 거예요. 여행 온 날 너무 근사하다고, 자기랑 나랑 커플 컵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철수는 자신이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 안에서 움직여야 마음이 편안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영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희가 공방에 가고 싶다고 하니까 아쉽지만 박물관을 일단 보류하고 영희를 따라 공방으로 갑니다. 영희가 원하는 걸 해주기 위해서, 영희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영희가 너무 즐겁게 그 공방에 가서 도자기 굽는 체험을 하는 동안 철수는 그 공방 체험이 끝난 이후에 스케줄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영희는 이 여행을 즐기고 있는 동안, 공방 체험을 즐기고 있는 동안 철수는 그 다음 플랜을 짜느라고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러면서도 철수는 또 생각합니다. 영희의 이렇게 돌발적인 행동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왜요? 한참 사랑하고 있을 때니까. 그리고 사랑은요, 처음에 관심의 단계입니다. 썸의 단계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이 사람에 대해 알고 싶고, 그런 기간을 거쳐서 이 사람에게 나를 잘 보이기 위해서 긴장하는 단계, 이때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콩깍지가 씌이는 단계거든요. 이때는요, 내가 원하는 게 없습니다. 일단 내가 원하는 게 있더라도 상대가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걸 포기하는 게 너무 쉬워요. 왜냐면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걸 포기하는 게 전혀 기분 나쁘거나 속상하지 않습니다. 기분 좋게 상대를 위해서, 상대가 행복해 하니까요. 그래서 포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맞춰줍니다. 그래서 영희가 원하는 대로 여행을 하고 돌아옵니다. 이렇게 자신과 전혀 다른 성향의 사람의 매력에 빠졌다는 건요, 일단 나와 다름을 내가 좋게 받아들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게의 조건이 뭐였냐면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랑의 진행의 속도가 내가 무조건 이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시기인 거거든요. 내가 콩깍지가 씌어서 지금은 뭐든지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은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 맞춰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그 기간은 오래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거쳐서 안정기에 접어듭니다. 안정기라는 건요, 서로가 있음으로 해서 편안한 그 안정감을 느끼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을 얼마나 잘 유지하고 지속시키느냐가
얼마나 건강한 커플이 건강한 부부가 되느냐겠죠. 그리고 이 안정기에 어떻게 될까요? 긴장의 시간, 서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의 주장도 없고 나의 생각도 없고 오직 상대를 위해서 내가 서로가 노력하던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요, 이제 이 안정기에는 나의 본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나의 욕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안정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잘 보이겠다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나도 이제 마음이 편하고 싶은 거예요. 철수는요, 나는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내가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희가 원하니까 내가 그 나의 틀을 깨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정기에 들어가면서 나도 나의 틀에 맞춰서 살고 싶은 거죠. 원래의 나의 모습으로 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영희는 그 일이 닥쳤을 때 융통성 있게 그때그때 그 일의 상황에 맞춰서 해결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철수를 만나면서 철수에게 좀 맞춰주기 위해서 계획 세워놓은 거를 좀 들어주기도 하고 자기가 원치 않아도 그러기도 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선 또 영희는 영희대로 자신의 본성으로 당연히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게 편안한 상태가 되는 거니까요. 이럴 때 이때부터 사실은 이게 큰 갈등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소소한 거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알고 보면요, 남녀는 이런 소소한 것이 쌓여서 결국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거거든요. 명절이 다가온다고 쳤을 때 철수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처가 때 본가에 가서 며칠 있을지, 처가에 가서 며칠 있을지, 갈 땐 어떤 선물을 사서 갈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건 여자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뭐 영희가 잘 하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희는 어떤 스타일이죠? 일이 닥쳤을 때 그 상황이 내 눈앞에 다가왔을 때 그 상황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있습니다. 그랬다 명절이 코앞에 와서 철수가 물어보죠. 그럼 선물은 뭐 샀는데? 아, 맞네? 가다가 백화점에서 사서 가자고 얘기합니다. 야, 시댁에 가면서 미리 선물 준비도 안 해? 화가 나는 거죠. 자신과 너무 다르니까요. 그런데 영희는 그냥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것 뿐입니다. 너무 깊은 의미를 두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영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보여줬어요. 두 사람의 삶이 결국 함께 움직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함께 움직이는, 함께 해야 하는 일에 나의 방식으로 하고 싶은 겁니다. 부부는 분명히 같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같이 하는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건요, 둘이 성향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이미 알고 있었던 성향인데 이제 그걸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갈등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둘이 함께 움직여야 할 때, 둘이 함께 해야 되는 어떤 일이나 문제 앞에서 나의 방식대로 상대를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거죠. 철수는 철수대로, 영희는 영희대로. 이랬을 때 여기서부터 당연히 갈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참 사랑하고 연애할 땐 내가 그렇게 매력적이라고 느꼈던 그 부분, 영희의 그 좋게 얘기하면 융통성이고 조금은 충동적인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일을 처리해가는 그런 모습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계획 없이 살 수가 있지라고 생각하고요. 영희는 영희대로 철수에 이렇게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철저히 움직이려고 하는, 틀 안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철수가 답답하고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숨 막힐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다 성향을 골고루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더 기울어진 성향이 있는데 나는 이대로 산 겁니다. 그러면 이 기울어진 성향대로 살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리고 습관이라는 건요, 내가 막 고민하고 생각해서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나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죠. 내가 질이 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또 이 습관대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요, 언제 바꿨죠? 사랑할 때 바꾸지 않았습니까? 상대를 위해서. 그땐 내가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사랑의 이름으로 긴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바꿨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바꾸면서도 행복하게 바꿨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나의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상대가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대의 모습이 서로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결국 마음먹기 달린 거거든요. 서로가 상대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조율하기 위해 한 발짝씩 다가가는 노력을 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서로의 다름을 탓하면서 나를 사랑한다면서 나한테 이것도 못 맞춰줘? 말로는 사랑한다 그래놓고 하나도 맞춰주지도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네 라고 서로가 얘기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사이만 더 멀어지고 갈등은 갈등대로 점점 커지는 겁니다. 부부가 싸우는 건요, 소소한 갈등입니다. 소소한 갈등에서 네가 오라는 거예요. 네가 한 발자국만 더 와. 나한테 한 발자국만 더 맞춰줘. 너 나 사랑한다면서. 그러니까 네가 맞춰줘. 서로가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한 발을 다가가는 걸 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상대에게 내가 지기 때문에 나는 한 발을 안 나가고 싶은 거예요. 이건 좀 어리석죠. 사랑하는 사이인데 지다니요. 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다름과 나의 다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걸 맞추기 위해서 서로가 한 발씩 다가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울기를 조금 조율하고 조정하는 과정인 겁니다. 철수와 영희도 조금만 한 발짝씩만 다가가서 보면, 영희 같은 경우도 틀을 잡는 이런 면을 배운다면 영희에게는 이게 또 자신의 발전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철수 같은 경우도 늘 어떤 틀 안에서 꽉 짜여서 놀이조차 일처럼 하는 이런 삶은 피곤할 수 있거든요. 자신이. 그리고 이런 경우 좀 옹고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희처럼 상황에 맞춰서 좀 융통성 있게 그 상황에 대처하는 이런 걸 배운다면 서로에게 멘토가 될 수 있는 베스트 프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환상의 짝꿍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환상의 짝꿍이 됐든 환장할 왼수가 되든 이건요,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너무 매력적으로 보였던 그 성격이 어느 날 나를 힘들게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포인트는요, 서로가 상대를 맞춰서 앞으로 나아가는 걸 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남녀 사이에 지고 이기는 건 없습니다. 연인이 갈등을 해소하는데 이걸 적군처럼 생각하고 전쟁처럼 치러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토론을 해서 합일점을 찾아야죠. 우리는 함께 가정을 꾸려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동업자입니다. 우린 전쟁터의 적이 아니에요. 서로가 한 발짝씩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죠. 이 노력을 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두 사람을 성격 차이로 법원으로 가느냐, 아니면 서로의 삶을 조금 더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면서 삶의 최고의 베스트 프렌으로 좋은 동지로 함께 긴 마라톤을 할 수 있게 하느냐의 큰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행복하려고 마음먹는 이 순간의 작은 노력의 시작이 결국 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겠죠.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게도 좋아요로 축복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